네, 토요지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20번째 시간이고요. 어느덧 20번째 시간이고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 ETF하고 똑같은 에이스고요. 글로벌 인컴 탑10 셀렉티브 ETF 두 가지 종목 매수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설명드릴 거고 월 배당 투자 전략 이거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이스로 갑니다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네. 혹시 에이스가 뭔지 혹시 아시나요? 뭐 앞서서 물론 여기 평생연금 배당에 이제 여기 블로그 들어오시면 이제 요거 20번째 거 보시면 되고 에이스가 어디 운용사냐 하면 여기는 한국투자운용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한투라고 부르면 됩니다. 한국투자 신탁운용사 하여튼 한국투자 관련 한국투자 쪽입니다. 에이스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ETF 중에 종류 중에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하고 그 다음에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셀렉티브 ETF라고 하는 두 가지 ETF를 제가 매수했고요. 에이스 요거 미국 30년 국채는 2개 샀고 그 다음에 셀렉티브 ETF는 요거 1개 샀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에 앞서서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거고요. 특성 투자 결정을 권유하거나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매수한 종목 있죠? 오늘 요 두 가지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어제까지 해서 이제 플러스 고배당 위클리 커버드 콜을 매수했었죠? 어제 2개 매수했었나? 어쨌든 기존에 있는 2개하고 합쳐서 이렇고 그 다음에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도 기존에 제가 1개가 작년인가 매수했었거든요. 이따 보시면 압니다. 오늘 요거 2개 매수해서 이제 총 3개가 됐고 요거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10 셀렉티브라고 하는 얘는 오늘 최초로 샀습니다. 예, 각각 한번 보시면 됩니다. 배당률은 그죠? 4% 9%네요. 이거 한 8% 정도 될 겁니다. 어쨌든 이거 4% 한 8% 그래서 얘는 글로벌 인컴 이쪽은 좀 이렇게 배당률이 조금 높네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좀 보시고요. 에이스 이제 미국 30년 국채 관련해서 먼저 보면 요걸 제가 지금 작년 12월에 1개를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1개를 12월 23일이다 그죠? 요거를 7,925원인가에 1개 샀었고 오늘 2개 추가해서 토탈 3개가 된 겁니다. 오늘 2월 19일이죠. 요거 매수를 한 상태고요. 이해됐을 거고요. 자, 한번 보죠. 얘는 지금 매입 단가가 사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투자하고죠. 어쨌든 이렇게 됐고 얘 자체는 이제 얘도 배당주기 때문에 배당 수익은 한 4%대라서 그렇게 높은 배당률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장기 국채 쪽에 이제 투자되고 있는 거다 보니까 변동성이 조금 있을 수는 있습니다. 어쨌든 요거 보시면 되고 요거 넘어가기 앞서서 요걸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요거는 이제 내 주식 보유한 개수, 이거 토스증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는 실제로 내가 매수한 연월일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는 이제 월 말 배당이거든요. 그래서 2월 이제 올 초에 나왔고요. 한 주니까 28원 나왔겠다, 그죠? 요때는 1개 있었을 거니까. 다음 달 3월 4일에는 요거 한 28원 곱하기 2개니까 또 얼마 나오겠네요. 차트 보면 저도 차트를 잘 보지는 못하지만 그냥 지금 봐서는 느낌상에는 올라갔다가 쭉 빠져가지고 지금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를 한다거나 자리를 잡겠죠. 그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얘는 그죠? 얘는 에이스잖아요. 에이스 미국 30년 국제 액티브인데 시총이 대단히 높아요. 1.9조입니다, 여러분. 요거는 좀 잘 보셔야 돼요. 시총을 제가 잘 보고 자주 보잖아요. 딴 것보다도. 물론 ETF 나오는 종류는 거의 우리가 한 번은 들어봤던 그런 ETF 이름이기도 하지만 에이스가 사실 좀 별로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 쪽은. 타이거가 되게 유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코덱스가 굉장히 유명하고 그 다음에 그죠?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라이즈나 플러스나 타임폴리오 하곤 있지만 에이스는 그렇게 조금 유명해 보이지는 않아요.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얘 자체로만 이 ETF 하나로만 보면 시총이 엄청납니다. 우리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이 ETF 종류들 중에 시총이 가장 높아요. 요거 다음에 높은 게 여기는 지금 1.9조인데 한 1.4조짜리로 해서 타이거에서 나온 또 국채 30년 관련된 것도 한 1.4조인가? 2조인가 정도 돼요. 어쨌든 이거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막을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매월 지급되고요. 월배당이요. 그런 거 좀 있고 아이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당금은 28원, 26원, 25원, 26원, 그러니까 25원에서 한 주당 한 25원에서 30원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사실 고정 배당은 좀 아니죠. 제가 고정 배당을 되게 좋아하는데
얘도 약간은 변동이지만 1원, 2원 차이는 큰 변동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원 후반대, 20원대의 후반쯤에 나오는 어떤 배당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뭐 이거를 뭐 1000개 모았을 때는 한 25,000원 나오겠다, 그죠? 그죠? 뭐 이런 식의 계산이 좀 단순하게는 됩니다. 물론 세금은 세금을 제하기 전의 내용이겠지만 그런 게 좀 보시고요. 이 ETF가 보유하고 있는 비중을 보시면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이거 보면 여러분들 잘 모를 거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보면 저도 정확히는 이게 뭔지 설명을 하려고 하면 조금 어려워요. 한번 찾아는 보십시오. 무슨 수압이라고 하고 채권 관련된 내용일 것 같습니다. 아이쉐어드라고 하는 얘도 사실 이거 업체 이름인데 그죠? 어쨌든 뭐 이런 식의 투자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되고, 네, 그죠? 그 정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되고, 이 장기적으로는 매월 꾸준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매력이 있는 거 좀 이해하시면 되고, 요게 아까 차트상의 저점이 7,500원이고요. 또 고점은 9,000원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7,800원 정도 돼 있거든요. 뭐 지금 가격이.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뭐 약간 저점에 무릎 쪽에 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단순하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매수를 좀 해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뭐 더더군다나 얘는 시총이 아까 보셨겠지만 1.9조다 그죠? 저는 이런 게 너무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망할 일이 없으니까요. 보통 제가 말씀드렸나요? 한 300억 정도 이상만 돼도 그죠? ETF가 망할 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살짝 말씀드렸죠. 그죠? 300억 밑에 있는 그러니까 뭐 100억, 50억, 뭐 80억 이런 ETF도 사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 매수하고 있는 ETF 종류들 자세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 기준에 시총이 제 기준에 들어있는 것만 매수합니다. 그리고 월배당주 위주로만 매수하고요. 배당을 안 주는 것도 사실 있어요. 배당 안 주는 것도 있고요. 분기 배당으로 주는 것도 있습니다. ETF에.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저는 이제 되도록이면 월배당, 그러니까 현금 흐름을 만들 목적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월배당 주는 걸로 계속 이제 매수하고 있다는 거 좀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런 것들. 보유 자산은 요거 있다는 거 좀 봐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투자 전략으로 보면 뭐 장점은 이런 것들이 있죠. 이건 당연히 월배당이니까 안정적인 현금 흐름 확보 가능하고, 그다음에 미국 장기 금리가 뭐 하락하면 자본 차익도 생길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한번 보시면 되고, 리스크라는 건 얘도 주식이라는 게 리스크인 거죠. 딴 것보다도. 이해되셨습니까? 금리 인상할 때는 원래 채권하고 이 금리하고는 반대로 움직여요. 금리가 인상되면 채권은 하락되고, 뭐 금리가 인하되면 채권은 상승하고, 뭐 그런 좀 공식이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습니다. 지금 근데 금리가 하락하면 채권이 올라야 되는데, 금리 하락이 이렇게 빠지면 참 좋겠지만, 이게 이제 뭐, 다른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게 지금 이렇게 내려갔다가, 옆으로 또 기는 것 같아요. 좀 금리가 좀 빠졌으면 좋겠는데 그거 기대하면서 좀 매수한 거긴 한데 어쨌든 뭐 좋은 기대 있을 것 같고 여기까지 좀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이스 글로벌 인컴 탑 10이라고 하는 셀렉티브라고 하는 요 ETF 한번 보시죠. 제목은 이렇고요. 이거는 한 주 오늘 샀고요. 지금 가격은 한 11,575원인데 제가 매수는 590원에 좀 샀습니다. 하래 보시면 이제 이거 한 주 샀고 오늘 2월 19일 한 개 사는 거 돼 있고 한 주밖에는 없습니다. 얘는 그래도 배당이 좀 좋긴 한데 아까 9%로 보셨죠? 봤는데 뭐 좋습니다. 근데 100원 갔다가 60원 갔다가 80원 갔다가 사실 좀 들쭉날쭉하긴 하죠. 그래서 얘를 고배당입니다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뭐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60원 나와버리면 이건 고배당이라고 볼 수 없거든요. 이 지금 가격 대비해서. 다른 것보다는 그 비량을 좀 많이 주니까 상대적으로 고배당인 것처럼 보이긴 하겠지만 고배당의 또 장단점은 있어요. 고배당일수록 자기 자본금을 깎아서 혹은 자기 살 깎아가지고 이제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근데 얘 좀 특이한 게 얘를 지금 1년으로 보는 차트를 여러분 보고 계신 거예요. 1년 차트로 보면 이게 계속 상향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계속 봤더니 1년 동안의 가격 최저 최고가를 한번 비교해 보니까 지금 가격이 얼마인가요? 11,575원이죠. 그러니까 지금 최고 근처에 와 있는 거고 최저가 9,500원에서부터 쭉 올랐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보면 이때가 1년 전이었으니까 9,500 얼마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11,000 얼마까지 왔다는 소리인데 최근에 이제 고점을 찍은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주식은 참 이 ETF는 볼수록 신기합니다. 이게 계속 오릅니다. 이거를 우리가
이게 좀 의심스러워서 그냥 제가 보는 거예요. 저도 이것저것 찾다가 이런 주식을 보게 된 거니까, ETF를 보게 된 거니까, 이게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이거 내려가기 좀 쭉 빠졌다가 오르거나 이런 거 없이 한번 추고 바로 올라갔으니까, 이거는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이걸 안정적이다고, 그러니까 우상향하는 그림은 너무 좋은데, 의심이 가죠. 저도. 어쨌든 뭐 나빠 보이진 않고, 시총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500억 정도니까, 그죠? 다만 시총이 1000억 이하일 때는, 이제 제 나름의 판단 기준이 있는데, 시총이 1000억 이하일 때는요, 얘들을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그 리뷰를 한번 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도 한번 보셔야 돼요. 뭘 보셔야 되냐면, 얘 지금 시총이 올라가고 있는지 내려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걸 좀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이게 시총을 오르고 내리는 것도 어떻게 보냐 하면, 이게 주식 발행수랄까? 그러니까 주식이 총 발행된 수량이 있을 건데, 그 수량이 밑으로 빠지면 당연히 시총은 빠집니다. 시총은 수량 주식 수의 현재 가격을 곱한 거거든요. 한편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기 가격이 빠져서 시총이 빠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 복합적이긴 한데, 요걸 좀 이렇게 좀 잘 보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이게 이제 얘들도 ETF이기 때문에 좀 매력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매력적이어야지 사람이 달라붙는단 말이죠. 그죠? 근데 제가 봐서는 이게 우상향하고 있는 그림에, 그리고 배당금도 적지 않은 배당금인데, 이게 왜 시총이 이거밖에 되지 않을까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는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그림이 마냥 너무 좋기는 해요. 이 차트 자체는. 근데 시총은 이거밖에 안 돼요.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앞서서 봤던 에이스 국제 30년 얘는 차트를 보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시총은 1.9조예요. 1.9조라는 시총이, 이 시총을 제가 오늘 처음 본 게 아니라 작년 11월 처음 했을 때도 1.9조인가 8조였었어요. 그러니까 얘는 쭉 그냥 그대로 유지되거나 조금씩 늘어나거나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아직까지도 계속, 그죠? 예.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안 빼고 있다는 소리잖아요. 근데 얘는 시총이 빠져버리면 투자한 사람들이 돈을 빼고 있거나, 빼면 당연히 그죠? 가격은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수량도 적어질 거고, 그럼 당연히 시총에도 영향을 줄 거예요. 어쨌든 이런 것도 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됐죠? 뭐 그런 것들. 여기는 7.38%라고 써있긴 하네요. 어쨌든 7, 8% 정도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유된 이 ETF가 보유하고 있는 탑 10의 보유 비중을 보시면 또 뭐 이런 게 있네요. 글로벌엑스라고 하는, 이건 미국 운용 ETF 운용사인가 그럴 거고, SPDR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찰스 스왑이라고 하는 좀 유명한 회사고, 벵가드인가요? 네, 벵가드도 보이고 그러네요. 어쨌든 이런 곳에 투자가 되고 있답니다. 요거 좀 이해해 주시면 되고, 변동성 있는 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시총 낮은 것도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뭐 나쁘지 않다. 조금 근데 추이는 볼 거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시총 빠지는지만 좀 볼 거고요. 시총이 좀 빠져버리면 더 이상 매수는 좀 고려하지 않을 거고, 한 10개까지만 좀 매수하고, 좀 이제 계속 지켜볼 예정이 있습니다. 네, 나머지, 그죠? 요런 보유 자산들 한번 확인해보고, 보유를 한번 보고요. 장점은 당연히 월 배당이니까 현금 흐름 확보될 거고, 이게 다양한 글로벌 인컴형 자산에 분산 투자된다고 하네요. 근데 사실 이거 봐서는 여러분 이게 글로벌 인컴 자산인지 아닌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얘가 지향하는 게 뭐 인컴형 자산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고 가는 거고,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은 눈에 보이네요. 요런 부분들. 우리가 알고 있는 회사예요. 이런 회사들. 아주 큰 회사죠. 벵가드도 굉장히 유명한 투자 운용사고요. 어쨌든 거기 투자되고 있는 걸 뭐 긍정적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당연히 얘도 글로벌이니까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서 배당금의 변동성. 그래서 배당금이 60원 갔다가 80원 갔다가 100원 갔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변동성은, 그쵸, 우리가 이제 연금처럼 우리가 이제 현금 흐름을 만드는 입장에서는 그닥 좀 매력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일단은 뭐 우상향하고 있는 그 그림을 보고, 차트를 보고 이제 저는 판단했으니까 한번 추이를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있는 거 말씀드린 거 리뷰하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평생연금 배당 실천하기 20번째 시간, 어느덧 20번째 시간, 에이스 미국 30년 국채 액티브 H하고 글로벌 인컴 탑 10 솔렉티브 ETF 월 배당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오늘은 에이스로 갔네요. 그거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끝으로 마무리 짓죠.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모든 투자 판단과 결정은 본인의 몫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성공 투자하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되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